첫 번째 파트에 이어서 삼체의 일반해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저자는 이클립스 시퀀스에 주목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삼체가 일직선 상에 위치하는 순간에 의미를 두고 살펴보는 과정이다. 이해가 쉽도록 2차원에서의 이클립스 시퀀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태양을 1, 지구를 2, 달을 3으로 가정해서 보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 같다. 피기어 3에서 본다면 가운데 그림이 이클립스 모먼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숫자의 연속으로 본다면 2와 3의 연속 배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숫자 배열의 의미는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2번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숫자 1이 없는 이유는 1은 2와 3의 배열 사이에 위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위와 같은 24개의 숫자 배열이 1년의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왜 삼체 문제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저자들의 3차원적인 접근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피기어 3의 개념을 3차원으로 확대하여 현실 세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보자. 이를 위해 저자는 웜홀 표면 또는 카테노이드라는 공간을 활용한다. 이것의 의미는 위상수학, 리만 기하학, 곡선 표면의 연구, 동력학의 개념을 모두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나를 알기도 어려운데 3-4가지 개념을 사용한다니 이것까지 알아보기엔 본 영상의 여백이 너무 적다. 즉,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다. 사실 나의 한계이다. 우선 저자가 제시한 웜홀의 곡선 표면을 걷는 개미를 상상해보자. 개미의 목적은 가장 짧은 지름길로 구멍 주위를 도는 것이다. 위상 수학에서 웜홀 표면은 X와 이평면에 구멍이 뚫린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아주 길고 깊은 구멍을 상상해보면 이는 미분의 개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분의 개념이라는 것이 무한대로의 접근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상상이 가능할 것 같다. 이를 통해 저자는 주기적인 미분의 해를 찾고자 하였다. 저자는 삼체 문제의 중요한 요소로 충돌이 없는 궤도를 주장하였다. 이는 행성을 예로 들면 삼체인이 사는 행성에서 이러한 궤도가 존재한다면 문명의 소멸이 아니라 충돌로 인해 행성의 소멸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충돌이 없는 공간, 저자의 표현으로 구성 공간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넷플릭스 삼체에서 삼체인에게 필요한 해가 바로 이것일 것이다. 충돌이 없는 공간에서 미분의 해를 찾는 것이 삼체인이 항생기와 난세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미이라 즉 난세기를 버티기 위한 탈수된 삼체인으로 언제 변할지 문명의 발전을 위해 다시 삼체인이 되는 시기를 언제로 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는 문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 항생기와 난세기를 예측하기 위해 삼체인들은 인간 컴퓨터 기술을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서 인간 컴퓨터가 가능한 이유는 삼체인들은 정신적으로 커넥티드가 되어 있고 또한 정신이 유전도 가능하여 문명이 소멸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술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0, 1을 흑백의 표지판으로 구분하고 이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군무를 추듯이 계산하는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물론 결과적으로 삼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계의 태양이 일렬로 정렬되어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또 한 시대의 문명이 사라지는 결론이 나오면서 허무하게 끝나버리긴 하지만 말이다. 삼체인에게 삼체 문제의 일반해를 제공해줄 수 있는 희망을 좀 더 알아보겠다. 저자는 삼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웜홀 표면과 이클립스 시퀀스 개념을 그래프화하였다. 피기어 6의 그림에서 보면 X축 위에 1이 2, 3의 동그라미 숫자가 보이는데 이는 충돌을 의미하는 숫자로 이 부분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구성 공간은 1이 2, 3이라는 구멍이 뚫린 평면으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피기어 6의 외곽의 1, 3의 숫자는 그 역시 충돌을 의미하는데 이는 외곽 공간을 무한대의 충돌구역으로 설정하여 해를 구할 수 있는 구역을 명백히 사각형의 내부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위의 공간에서 해가 될 수 있는 예를 상상해보자. 저자는 스스로를 유명하게 해준 피기어 7의 도형을 설명하고 있다.
피기어 7의 공간은 피기어 6을 기준으로 본다면 X축에서 1, 2, 3이라고 표현된 비충돌 구성 공간에서의 주기적인 궤도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팔자의 모양의 궤도는 해로서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 역시 특수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팔자 모형의 궤도는 1, 2, 3의 이클립스 시퀀스의 무한 루프를 완성하는 것으로 1993년 세계적인 명성의 연구기관인 산타페 인스티튜트의 크리스 무어가 최초로 발견한 궤도이다. 이 궤도를 저자의 방식으로 증명함으로 저자는 유명세를 탔고 더 많은 궤도의 발견을 이끌게 되었다. 또한 류츠신의 삼체 소설에서도 팔자 궤도가 활용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는 다양한 궤도의 예시를 피기어 8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피기어 6을 기준으로 아래의 궤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충돌구역을 피하는 주기적 궤도의 다양한 예시로 보면 될 것 같다. 상당히 흥미롭게 해당 글을 읽어내려갔고 이렇게 삼체 문제의 해결이 어느 정도 다가온 것인가? 라는 희망 섞인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결론은 일반에는 아직 없다이다. 저자도 자신의 연구가 한 단계 일반회로의 길을 발견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일반회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삼체인이 삼체 행성을 포기하고 지구로의 이주를 결정한 것이 틀린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회를 구해 삼체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들도 그들 나름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삼체 행성에서 지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류츠신의 삼체 소설에서도 넷플릭스의 내용에서는 아직 다루지 않은 드라마 이후 이야기에서 결국 지구와의 대결은 이루어지고 말았다. 아주 오랜만에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와 흥미로운 드라마. 그리고 수학적인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수학적으로 깔끔한 결론이 내려졌다면 더 좋았겠지만 여전히 꾸준히 연구하고 있을 저자를 응원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다른 연구자들의 더 재미있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본 글을 맺도록 하겠다. 나의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어 틀린 부분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이 없을 수가 없다. 참고한 내용들은 모두 본문에 링크해 두었으니 누구라도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더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 보다 훌륭한 전문적인 해석을 읽으며 모르는 분야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를 본다면 재미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끝까지 감상해 주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글로 찾아오도록 하겠다.